러시아의 전승절 기념 행사를 사흘 앞둔 2026년 5월 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경고성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전승절 기간 동안 러시아의 행동에 대칭적으로, 즉 거울을 비추듯 똑같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위협이나 공격 선언이 아닌 외교적 군사적 맥락을 철저히 계산한 정밀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대칭적 대응이라는 개념은 국가 간 외교 및 군사 규범에서 상대방이 취한 조치와 동일한 논리와 방식으로 보복할 권리를 유보함을 의미합니다. 이번 경고는 앞서 러시아가 제안했던 휴전 조치를 우크라이나 측이 수용한 이후 러시아가 이를 대거 위반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선제적으로 적대 행위 중단을 선언한 지 초기 10시간 동안 러시아군은 유치원과 에너지 인프라를 포함한 전선 전역에서 총 1820회에 걸쳐 휴전 합의를 위반하고 군사작전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휴전을 준수하지 않은 만큼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가 지정한 전승절 휴전 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구체적인 타격 대상이나 시간, 무기 체계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모스크바 측에 전술적 불확실성을 부여했습니다. 아울러 모스크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인 외국 정상들을 향해 우크라이나는 행사 당일 모스크바 내 정상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공식 성명은 즉각 각국 정보기관과 외교가에 중대한 파장을 일으켰으며 일부 국가 정상들이 모스크바 방문 계획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이번 대칭적 대응 경고는 최근 수년간 축적된 실제 군사적 타격 능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2024년 이후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전략적 목표물에 대해 장거리 드론 공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의 성명이 발표된 2026년 5월 초순에는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1,500km 이상 떨어진 추바시 공화국 체복사리의 VNIIP 프로그레스 공장이 우크라이나의 플라밍고 순항 미사일에 피격되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러시아군 무기 체계의 핵심인 항법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비슷한 시기 핀란드 국경과 인접한 레닌그라드주의 키리시 정유 공장 역시 우크라이나발 드론 공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 내 복수의 공항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세르게이 소베닌 모스크바 시장은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러시아 수도 상공 및 모스크바주 전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여러 차례 공식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위협 고조에 따라 러시아 당국은 자국 내 주요 도시에 통제 조치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이동통신사들은 5월 7일부터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 고객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제한을 통지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가 타격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실시간 GPS 보정 신호의 수신을 차단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의 조치입니다. 수도 한복판의 인터넷을 직접 차단하는 이 조치는 크렘린궁 역시 전승절 당일 모스크바 영공 내 우크라이나 드론 진입 시나리오를 실질적인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로 해석됩니다. 외교적 측면에서도 즉각적인 균열이 관측되었습니다. 전승절 행사에 참석 의사를 밝힌 슬로바키아의 로베르트 피초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에 반대하고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제재를 비판해온 인물입니다. 피초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안전 미보장 성명 이후에도 이를 정치적 연극으로 규정하며 참석 강행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연합의 압박 속에서 독자 노선을 강조하며 참석을 결정한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 역시 일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당국은 러시아가 스스로 제안한 휴전을 위반하고 민간 시설을 폭격하는 상황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공동 가치와 외교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반면 다른 중립국 성향의 국가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경고와 자국 정보기관의 위험성 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모스크바 방문 계획을 비공개리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태의 전개 과정은 양국 간의 제한과 위반이 명확한 타임라인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게 5월 8일과 9일 양일간 전승절을 기해 휴전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안은 일방적이었으며 우크라이나가 전승절 행사를 방해할 경우 키이우 중심부에 대규모 미사일 보복 타격을 가하겠다는 조건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휴전 제안을 거부하는 대신 더 이른 시점에 조건 없이 장기간 지속되는 자체 휴전안을 역으로 제시하며 5월 6일 자정을 기해 선제적으로 적대 행위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휴전 개시 초기 10시간 동안 1820회에 달하는 공격을 감행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선제적 평화 조치는 무력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측은 전승절 당일 행할 수 있는 모든 군사적 조치가 러시아의 선제적 휴전 위반에 대한 정당한 방어적 반격이라는 외교적 명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5월 9일 전승절 당일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을 세 가지 주요 시나리오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러시아군의 공격 템포가 급격히 감소하고 우크라이나 역시 이에 상응하는 대칭적 침묵을 유지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극적인 긴장 완화와 함께 향후 장기 휴전을 위한 외교적 협상의 창구가 열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러시아가 기존의 공격 기조를 유지하고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 본토의 군사 물류기지, 연료 저장소, 레이더 기지, 방위산업 시설을 대상으로 장거리 플라밍고 순항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타격을 감행하는 전면적 에스컬레이션 시나리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사 당일 모스크바 상공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실제로 진입하거나 러시아 공군 인프라 및 방공망이 도심 인근에서 작동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여 전쟁의 궤도가 완전히 바뀌는 시나리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는 전술 드론 부대들은 상당한 수준의 전술적 자율성을 부여받아 현장에서 독립적으로 작전하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최고 사령부조차 특정 일의 개별 드론 비행을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제한하기 어렵다는 물리적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안전보장 불가 선언은 이러한 군사 기술적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모스크바 중심부에서 열리는 전승절 퍼레이드가 이처럼 가시적인 물리적 불확실성과 본토 차단의 위협 속에서 치러지는 것은 전쟁 발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양국의 군사적 대치와 본토 타격 역량의 확대로 인해 이번 2026년 5월 9일 전승절은 향후 전황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